네, 안녕하십니까. 두발로병원의 김지범입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말기 발목관절염의 수술적 치료인 발목관절 유압술 그리고 발목의 인공관절 수술, 이 두 개의 수술에 대해서 비교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거의 발목의 수술 분야에서는 짜장면이냐 짬뽕이냐 약간 요런 정도의 느낌으로 저희가 발목관절 유압술을 할 수도 있고 발목의 인공관절 수술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면을 주의해서 우리가 수술을 선택해야 될지 환자분들의 입장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발목에 관절염이 있다고 하는 것은 발목 관절에 염증이 있는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러한 발목의 염증의 원인이 연골이 닳아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의사가 환자들한테 발목 관절염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발목 관절에 연골이 닳아서 염증이 생긴 상태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연골이 닳은 상태에서 무조건 수술을 해야 되냐? 그건 아닙니다. 먼저 비수술적인 치료를 해볼 수 있죠. 증상을 호전시키기 위해서 먹는 약을 먹거나 물리치료를 해보고 발목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보조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비수술적인 치료는 연골을 재생시키는 게 아니고 통증과 붓기만 완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한계가 있죠. 그래서 이런 비수술적인 치료가 실패하거나 또는 비수술적인 치료를 한 다음에 자꾸 통증이 재발이 되면 저희가 수술적인 치료를 합니다. 발목 관절염의 상태에 따라서 서로 다른 수술을 하는데요. 이 옆에 엑스레이를 보시면 뼈와 뼈 사이에 비어있는 공간이 연골이 있는 부분인데 이 엑스레이처럼 일부만 비어있는 공간이 없어지고 일부에는 비어있는 공간이 남아있다. 즉 연골의 일부분이 남아있는 거죠. 이러한 상황에서는 관절을 보존하는 수술, 내 발목 관절을 쓸 수 있는 수술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엑스레이에서 보시는 것처럼 뼈와 뼈 사이에 공간이 하나도 없이 다 뼈와 뼈가 서로 맞닿아 있다. 그럼 연골이 하나도 안 남은 거거든요. 이러한 경우에는 발목 관절 보존 수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관절 희생 수술만 가능하고요. 이러한 관절 희생 수술이 발목 관절 유압 수술, 또 발목의 인공관절 수술입니다. 그래서 발목의 연골이 다 다른 상태에서 말기 발목 관절염인 상태를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발목 관절 보존 수술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관절의 희생 수술을 해야 되는데 발목 관절은 그 특성상 발목 관절을 붙이는 유압 수술, 발목 관절을 붙여서 움직이지 않게 해서 통증을 줄이는 수술도 가능하고 발목의 인공관절 수술, 발목 관절에 강화 플라스틱과 금속으로 된 인공관절을 삽입을 하는 인공관절 수술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수술에 대해서 의사가 대부분 환자분들한테 설명을 하고 환자분이 고르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고민을 좀 덜어드리고자 이번 강의를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연구 결과는 없냐? 연구한 거 없냐? 뭐가 더 좋은지. 많은 논문에서 유압수술하고 인공관절 수술 두 개의 결과의 차이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다 말기 발목 관절염 환자가 오면 두 수술에 대해서 환자분한테 장단점을 말씀을 드리죠. 하지만 외래 시간은 짧고 환자분도 기존에 지식이 없다 보니까 그 얘기를 듣고 선뜻 뭘 선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 닥친 환자분들에게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발목 관절 유압 수술과 인공관절 수술 두 개가 다 마취는 척추 마취를 합니다. 그리고 수술장에서는 재워드려요. 두 가지 수술 모두 다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 수술이고 발목 관절 유압 수술은 특히 뼈를 잘 붙이기 위해서 저희가 골반에서 뼈를 이식을 하기 때문에 골반 아래쪽으로 모두가 마취가 되는 척추 마취를 선택하게 됩니다. 절개선은 두 가지 수술 모두 다 발목의 중앙 부위에서 한 5cm에서 7cm 정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절개선도 비슷하고요. 다만 관절 유압 수술은 아까도 말했듯이 골 이식을 하기 때문에 골반에 추가 절개선이 들어갈 수 있고 인공관절 수술은 인공관절을 끼고 나서 발목을 부드럽게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인대와 힘줄을 조절하고 발의 모양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추가적인 절개선이 들어갈 수 있어서 절개선도 큰 차이는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입원 기간도 두 개의 수술 모두 상처가 안정화되고 통증이 가라앉을 때까지 최소 4박 5일은 필요하기 때문에 마취, 절개선, 입원 기간 세 가지 모두 유압수술과 인공관절 수술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면 수술 후에 재활 과정은 차이가 있냐? 이건 좀 차이가 있죠. 일단 두 수술 모두 다 저는 기부스를 하고 통기부스를 시행을 합니다. 하지만 기부스 기간이 발목 관절을 붙이면 뼈가 붙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6주간 통기부스를 하고 목발을 써야 돼요. 체중부하를 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인공관절 수술은 그 인공관절이 뼈에 생착하는 기간이 4주면 돼요.
그래서 기부스 기간이 4주고 선생님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이러한 발목의 인공관절은 뼈와 생착하는 게 저희가 압력을 많이 주면 줄수록 좋은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빨리빨리 체중을 디뎌서 뼈와 인공관절이 서로 압박이 돼서 딱 달라붙을 수 있게 하자라고 해서 바로바로 체중 부하를 시킬 수 있어서 이런 재활 과정은 인공관절 수술이 훨씬 간편합니다. 그래서 인공관절은 4주 기부스하고 거른 다음에 4주 재활하고 활동에 복귀할 수 있으니까 기본 2개월이면 되는데요. 발목관절은 6주 기부스하고 6주 재활을 한 후에 활동에 복귀가 가능하니 한 최소 3개월은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는 확실하게 좀 차이가 있죠. 하지만 만약에 인공관절을 수술을 할 때 발의 모양이 틀어져서 발의 모양을 교정하는 수술을 추가로 해야 된다라는 이런 단서가 붙는다면 인공관절 수술도 동일하게 6주 기부스하고 6주 재활에서 3개월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대부분 발목의 인공관절 수술이 유압수술보다는 빨리 일상생활에 복귀하고 재활이 간편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술 후에 그러면 결과가 비슷하다고 그랬는데 합병증은 어떠냐? 합병증이라고 하는 거는 수술 후에 생길 수 있는 문제죠. 인공관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움직이는 관절을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가 하나님이 아니다 보니까 움직이는 관절을 만들고 부딪히는 뼈를 모두 다 제거를 했다고 생각을 해도 마취가 풀리고 근육에 힘이 들어간 상태에서 움직이면 뼈와 뼈가 맞닿으면서 부딪히는 경우가 생기고요. 그러면 또 그 뼈를 깎아주는 간단한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공관절과 뼈가 잘 맞지가 않아서 인공관절 주변에 뼈에 구멍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골리식을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인공관절 수술을 하면 1년 내에 이런 작은 재수술이 10에서 15%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발목관절 유압수술은 잘 붓기만 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발목관절 유압수술, 뼈와 뼈를 붙이는 수술, 관절을 아예 뼈로 하나의 뼈로 붙이는 수술을 했는데 뼈가 안 붙었다. 그러면 무조건 재수술해야 돼요. 이 분류압의 확률이 10에서 15%가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합병증의 확률도 비슷하죠. 그러면 수명은 어떻게 되냐? 수명은 인공관절, 요 근래에 나온 가장 최신 3세대 인공관절 기준으로 15년이 지나면 100명 중에 85명이 살아남고 15명은 재수술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수술은 아까 말씀드린 간단한 재수술이 아니고요. 인공관절을 뽑고 다시 인공관절 수술하거나 아니면 관절을 붙이는 수술을 하는 걸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15년에 15%는 완전히 인공관절을 못 쓰게 되는 거죠. 발목관절 유압수술을 하면 발목관절 붙인 부분은 몇 년이 지나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30년이 지나게 되면 그 발목관절을 붙인 관절, 위아래 관절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2차 관절염이 발생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관절은 15년, 발목관절 유압수술은 30년 후에 주변의 관절에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수술 후에 동작을 보면 당연히 인공관절이 압도적으로 좋죠. 발목관절의 움직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술 후에 좀 더 잘 걸을 수 있겠지라고 하는데 발목관절을 저희가 굳혀도 발목관절의 특징상 발목관절 아래쪽에 발의 관절이 또 20개가 넘는 관절이 있습니다. 그럼 발목관절을 붙이게 되면 그 주변 관절의 움직임이 확 늘어나요. 그래서 1년, 2년 쓰다 보면 생각보다 관절을 잘 움직여요. 그래서 발목관절을 굳힌다고 하더라도 발목관절 유압수술이 생각보다 움직임이 발에서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환자들의 불편감이 적고 그래서 수많은 연구에서 발목관절 유압수술을 하면 인공관절보다는 움직임이 적은 건 사실이야. 하지만 보상이 되는 부분이 확실히 발에서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환자분의 생활의 불편감이 적고 한번 붙으면 별다른 문제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두 개의 성과가 비슷하다. 두 개의 결과가 비슷하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발목관절 유압술과 발목의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서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발목관절 유압수술은 재활 부분에 대해서는 발목의 인공관절 수술보다는 부족하지만 한번 붙기만 하면 수명에 대해서는 발목의 인공관절 수술보다는 낫습니다. 하지만 발목의 인공관절 수술도 수술 후 재활이 간편하고 발목의 움직임을 보존하기 때문에 확실히 발목관절 유압수술에 대비해서 장점이 있고 점점 더 발전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발목의 인공관절 수술이 결국에는 발목관절 유압술보다는 훨씬 더 늘어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본인에게 맞는 수술이 무엇인지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환자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정확히 파악하셔서 올바른 선택을 하시고 건강한 발걸음 회복하시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